자, 이번에는 관리위원회에 위임이나 대리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인천에 있는 어떤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의 남편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사안들은 질문의 큰 틀은 같지만 세밀한 사실관계는 조금씩 다르게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대신해서 임원회의의 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임원회의에서 언쟁이 있었던 몇몇 소유자들이 저에게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임원회의에 나오지 말 것과 이미 받아간 임원회의 수당, 보통 임원회의 나가면 5만 원이나 10만 원 이 정도의 수당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임원회의 수당을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즉 집합건물법은요. 제26조의 3에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는 제목 하에서 관리단에는 자, 다음이 중요해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큰 전제로서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규약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규약이 적법하게 지정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표준관리 규약을 쓴다고 해서 이게 유효해지는 게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일반적으로 총회라고 하죠. 이러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그리고 윗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75% 이상이 모두 찬성해서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면요. 적법한 규약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건물에 규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관리단 집회를 연 적도 없고 정족수, 즉 구분 소유자 75% 이상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75% 이상 이것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찌되었든 이러한 적법한 규약이 관리위원회 성립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런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26조의 4에서는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자,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나 또는 그 구분 소유자의 가족 이런 제3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편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보면요. 제10조에 제2항입니다.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이나 해외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법과 시행령을 종합해보면 관리위원회는 적법한 규약을 근거로 성립되는 것이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만 되는 것이고요. 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직접 참석만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참석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